반가워요. 자, 저번 시간에 뭐 했었죠? 바로 Maximum Non-Expansion Work이라는 개념을 했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막 연력학적인 약간의 증명 과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도달을 했었냐면 이렇게. 자, PT의 의미가 뭐였어요? PT. PT의 의미가, 자, P는 등압, 그 다음에 T는 등온, 이런 말을 했었죠. 그래서 그 등온의, 이게 뭐야, 둘 다 등온이야. 등압. 그래서 등압, 등온 조건을 문자로 PT 이렇게 이제 관습적으로 표기한다고 했어요. 이때 등압의 보통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지구에서 보통 행위를 하며 살아가는 대부분의 상황이 다 등압이라고 했었죠. 기억나죠? 그래서 그냥 뭐 지구에서 살아간다거나 아니면 지구에서 그냥 보통의 측정을 한다거나 실험을 한다거나 데이터를 얻는 게 기본적으로 다 등압 조건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누르고 있는 대기압이 보통 뭐하니까? 거의 일정하니까. 그래서 그럴 때 얻어놓은 실험 데이터를 등원 조건에서 얻은 실험 데이터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전기화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 그 휴대전화 안에 들어있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 다 어디서 구동되는 거예요? 우리 지구에서 구동되는 거죠. 그럼 우리 지구가 여러분들 휴대전화 쓰는 그 한 뭐 몇 분 동안 우리 지구의 압력이 막 변하고 막 그래요? 거의 안 변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등압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전화 통화 시간가 짧다면 전화 통화를 끝내고 난 다음 휴대전화의 온도가 특별히 변하거나 하는 일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안 변하죠. 근데 이제 뭐 휴대전화 오래 켜가지고 막 게임 이렇게 하면 휴대전화 나중에 뜨끈뜨끈 불나긴 하지만, 그런 경우 말고 보통의 경우 뭐 간단하게 문자 메시지 정도만 확인하는 간단한 회기 속에서는 전기 에너지를 통한 일이 벌어져도 온도는 특별한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뭐 여러분 그 뭐야 물리 시간에 이렇게 왜 이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유도전류 막 생기고 막 그런 거 할 때 이렇게 코일 이렇게 있으면 자기장을 푹 넣을 때, 그때 그 자기장 푹 넣으면은 코일 주변에서 유도 자기장이 나온다, 이런 얘기만 들었지, 이렇게 코일 이렇게 있는데 자수 이렇게 쿡 넣을 때 넣을 때 코일의 온도가 변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죠. 그렇잖아요. 뭐냐면 유도자기장이 만들 때 코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 자석을 탁 넣으면 이 코일이 이 자석을 밀어내는 자기장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걸 유도자기장이라고 하는데, 유도자기장이 만들어질 때 이 코일 주변에서 온도가 변한다, 그런 말 해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그런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기적인 일에서는 온도 변화가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그 유도적이건 뭐 아니면 뭐 원래적이건 전류가 흘러서 그게 외부 저항을 통과하면 그게 마찰열을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 전기적인 현상이 일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에는 보통 온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의 등온 등압 과정에서, 자, G가 뭐였어요? G가 뭐였어요? G. 깁스 에너지였죠. 깁스 에너지. 그래서 이 표현을 꼭 기억하시고, 깁스 에너지입니다. 이것이 뭐랑 같아진다고 했죠? 바로 DWE라고 했어요. 이것의 뜻은 뭐죠? DWE의 이것의 뜻은? WE가 뭐예요? W가 뭐였어요? 유연아. 바로 비팽창일이었죠. 자, 비팽창일이 뭐였어요? 뭔가 시스템에서 뭐가 없는 부피 변화가 없으면서 출입하는 일을 비팽창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시스템의 부피 변화 없이 일어나는 일이 등온 등압 과정에서의 깁스 에너지 변화다. 그런데 그 등온 등압 과정에서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역 과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가역 과정이 일어나고, 그 가역 과정일 때 이 일은 보통 항상 최대값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줄여서 maximum non-expansion work. 그래서 최대 비팽창 일이라는 말로 이 표현을 썼었다 이런 말이죠. 저번 시간까지는 아마 요 단계까지 어떻게 도달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알겠죠? 알겠죠? 그 학교의 선생님이 maybe 아주 슬쩍 얘기할 거예요. 슬쩍 얘기하시고 아는 체만 잔뜩 할 거거든요. 그 1학년 1학기를 거쳐봐서 알지만 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이 어떤지 알죠? 몰라요? 이렇게 충실하게 다 설명해 주세요. 학교 선생님? 충실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요? 가역 과정을 붙이는 그런 내용들 충실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오, 좋아. 연력학 다 했어요? 연력학 진도 안 나갔을 텐데. 조금밖에 안 나갔을 텐데. 뭐 엔탈피 뭐 이 정도밖에 안 했을 텐데. 네. 하여튼 그래 열심히 해주시죠. 학교 선생님은 좋으신 분이니까요. 어쨌건 자 그래서 요 단계까지 그 설명을 했었으니까 기억하시고 이제 그 다음 내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맥시멈 넌 익스펜전 웍이 이거고 자 그 다음 이제 할 게 바로 4.2 electric work. 자 우리말 번역은 전기적인 일. 자 전기적인 일은 바로 비팽창일의 대표적인 예죠. 또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는데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만들 수 있고요. 이때 배터리에 있는 전기 에너지가 다 나와서 일로 전환된다 하더라도 최종 상태에서 배터리 자체의 부피가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하는 일은 벌어져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잖아요. 여러분 건전지가 갑자기 뚱뚱 붉고 막 혹 쪼그라들고 막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적인 일이 시스템의 팽창과 완전 무관한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자 이때 고전역학적 표현으로 여기에 있는 1, 2. 자, 여기서 이제 2라고 쓴 건 요건 이제 electric work이라고 합시다. 자, 전기의 2라고 합시다. 자, 고전역학에서 전기적인 일을 어떻게 표현해요? 물리 시간에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바로 QV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Q가 뭐고 V가 뭐예요? Q가 뭐고 V가 뭐예요? Q가 전화량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V가 바로 이제 전위차가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화학에선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이너스 NEFE 이렇게 표현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 전화량 Q 이만큼이 어떻게 마이너스 NEF 이렇게 표현이 됐었고 그 다음에 전위차를 화학에서는 관습적으로 E라고 표현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죠? 자 이때 뭐 V를 E로 쓰는 건 뭐 관습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뭐 전위차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뭐 전위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이미 전위 자체가 차이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전위라는 말 자체가 전위차랑 차이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른 말로 우리가 전압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냥 앞으로 화학에서는 V 대신 관습적으로 E를 쓴다 라고 했을 때 여기 전하량을 표현하는 여러 항 중에서 왔어요? 건우 왔어요? 건우가 그러면 좋아. 저기 영재 옆에 나 아니면 그래. 유진이 옆에 건우야? 건우야? 그래? 건우야 왜 그리 힘들게 왜 유진이 옆에 앉으면 안 돼? 어제 만나가지고. 예? 어제 어제 유진이 만났다고요? 걸어가고 있어요. 예. anyway 그래서 여기 이제 전하량을 표현한 여러 가지 항들 중에 F가 뭐였죠? F가 뭐였어요? F가 뭐였어요? 패러데이 상수였었죠.
휴지 있는 사람. 휴지 있는 사람 없죠? 네, 휴지. 네. 자. 자, 그래서 F가 뭐였어요? 페르데이 상수라고 했고 의미는 뭐였어요? 의미는 전자 일몰의 전하량이었죠? 전자 일몰의 전하량이었고요. N이 뭐였어요? N이 전자의 몰수 되겠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전자의 몰수. 자,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요 그 전기적인 일을 고전 물리에서 NV 이렇게 표현했던 걸 화학에서는 마이너스 NFV. 앞에 마이너스 쓴 이유는 뭐예요? 마이너스 뺀 이유는? 마이너스 쓴 이유는 뭐예요? 바로 전자의 전하 방향. 전자는 플러스 입자예요, 마이너스 입자예요? 마이너스 입자죠?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앞에 마이너스를 빼준 거예요. NE가 뭐라고요? NE? 전자의 몰수. 그럼 여기에 있는 E는 무슨 첨자겠어요? 이 첨자는 뭘 뜻하는 거겠어요? 얘는 전자를 뜻하는 일렉트론을 뜻하는 거겠죠? 요거는 이제 전기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전자라는 말로 아리점자를 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두 번째 이 그러면 전위가 일정할 때 전자 몰수 변화에 따른 일변화 표현. 일변화 표현.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이겁니다. DWE. 자, 그냥 이렇게 쓰면 앞에 소문자 D가 없죠. 이건 이제 거시적 변화라고 했을 때 소문자 D를 넣으면 이거 이제 뭐냐면 미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기적인 일을 마이너스 NEFE라고 썼었는데 이때 뭐가 일정하다? 여기에 있는 전위가 일정하다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일정한 전위 속에서 뭐냐면 전기적인 일의 미시 변화는 그럼 누구 때문이겠어요? 전이 일정하고 F는 상수니까 상수가 일정하고 뭐가 변한다는 얘기겠어요? 몰수가 변한다는 얘기겠죠. 뭐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FE의 DNE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exact죠? 그러니까 뭐냐면 뭐 마이너스 상수고 F도 상수고 그 다음에 전위도 일정하고 라고 한다면 그 전자의 몰수 변화에 따라서 그 전기적인 일의 변화가 미시 변화가 표현될 거란 얘기예요.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1, 2 어떤 전기화학 반응의 양론 분석. 자, 어떤 전기화학 반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A라는 물질이 뭐 예를 들어서 N 플러스의 이온가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N은 또 앞에 썼으니까 좀 그런가? A라고 합시다. 그러면 A 플러스. 자, 이놈이 전자랑 반응을 하는 뭘 할 거냐면 환원 반응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앞에 붙어 있는 전자의 화학 양론 개수를 U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자의 화학 양론 개수입니다. 그러면 이 환원 반응이 진행되고 나면 A는 이제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A 빼기 U 뭐 플러스 이런 꼴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전자를 받아들인 만큼 그 산화수가 줄어들고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처음에 요 녀석이 만약에 얼마나 있다고 할까? 뭐 N0 몰만큼 있었다고 칩시다. N0 몰만큼 있었다고 치자. 자, 그럼 이때 반응을 할 때 요 녀석이 만약에 짜잔. 자, 요게 이제 뭐냐면 몰수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때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로는 extent of reaction이라고 해서 반응 진행 정도를 뜻하는 겁니다. 여기 쓰면 쓸 칸이 없으니까 옆에다가 쓰자. 여기에 있는 요 현재 저 DW는 얘는 반응 진행 정도의 몰수 변화. 그러면 해당 물질이 D 입실론만큼 반응 진행이 되면 자 화학 양분의 개수가 1대 뮤 대 다시 1이 된다면 이 녀석은 얼마나 반응을 해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UD 입실론 얘는 더하기 D 입실론 이런 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끝이 나면 얘는 N0 빼기 D 입실론 이렇게 될 거고 여기 전자도 요 정도만큼 반응을 해 나갔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얘는 DW 이만큼 생성이 됐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얼마의 전자가 소모가 된 거냐면 바로 요만큼의 전자가 소비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저 정도 전자가 소비가 됐다? 그럼 여기에서 전기화학 반응에서 변 전자의 몰수를 DNE라고 하면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뮤 D 입실론 이런 걸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만큼의 몰수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DNE가 뭐예요? 전자의 몰수 변화잖아요. 그러면 전자의 몰수 변화를 전체 반응식 상에서 전자의 화학 양분 개수에다가 기본 반응 진행 정도의 곱으로 표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 내용하고 얘를 연결하면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최종적으로 DWE는 마이너스 FE 한 다음에 UFE 한 다음에 D 입실론 이런 걸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이 자리에다가 뭘 넣으라고요? 얘를 넣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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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누구하고 누구를 연결하느냐? 이제 얘랑 같잖아요. 그럼 얘를 누구랑 연결해요? 얘를 요놈이랑 연결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세 번째 3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 자, 우리말은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라고 하는 물리적입니다. 쓸 때 어떻게 쓰냐면 델타 G 한 다음에 이라고 쓰는 녀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름은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인데 그 리액션의 R자를 따서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 알겠죠? 그래서 R은 리액션을 뜻하는 말이고 깁스 에너지, 델타는 체인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델타 GR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녀석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 한번 살펴보면 우선 이 녀석은 리액션 깁스 에너지 정의 뭐냐면 이게 리액션 깁스 에너지의 정의입니다. 자, 여기 어떤 말이 있냐면 아래점자 P가 있죠. 등압이란 뜻이고 점자 T가 있죠. 등온이 있습니다. 즉 등온 등압 조건에서 깁스 에너지의 변화율입니다. 알겠죠? 근데 깁스 에너지의 누구에 대한
변화율이냐면 반응 진행 정도에 대한 변화율입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라고 합니다. 이게 물리학적인 정의예요. 알겠죠? 정의입니다. 자, 이것을 요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PR 하나가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화학 평형에서 아마 또 여러분들이 신나게 배우게 될 거예요. 뭘 꼭 외워야 되냐면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 델타 G는 델타 GR 노트 더하기 RT 로그 Q. 그래서 혹시 학교에서 이거 배웠었나요? 요 수식? 아직은 안 배웠다고 쳐더라도 곧 2학기가 되면 학교에서 엄청 배우게 되고 이번 시험에 엄청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 꼭. 자, 그러면 요 수식 잠깐 말씀을 드리면 델타 GR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이. 델타 GR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델타 GR. 자, 읽어봅시다. 자, 영어로 읽어봅시다. 시작.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 자, 기호로 다시 봅니다. 자, R 무슨 뜻이라고요? 리액션. G는 깁스 에너지. 델타는 체인지.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 자꾸 시키는 이유는 저번 그 연력학 말씀드리면서 연력학은 뭐랑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아, 예, 외국어랑 똑같다고 했죠. 외국어랑 똑같기 때문에 자꾸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지 않으면 머리에서 완전히 증발해 버려요. 나 같은 경우도 화학에서 필요한 연력학만을 습득하는데 글쎄요, 20번 이상 반복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처럼 여기 보시면 내가 뭐 아무것도 안 보고 막 쓰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고 막 쓰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내가 뭐 보고 베낀 거예요. 이거 내가 외우고 있는 거란 얘기겠어요. 외우고 있는 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때까지 35 넘어서 이렇게 됐어요. 35 넘어서. 그러니까 이 부분만 내가 20번 넘게 했어요. 그러니까 배워도 끝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일상생활에서 안 쓰는 언어기 때문에 쓰다가 까먹고 쓰다가 까먹고 하니까 배울 때마다 계속 외우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말을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읽으라고 하면 읽는 게 좋아요. 알겠죠? 알겠죠? 자, 다시 한번 R 뭐라고요? 리액션 G 깁스 에너지 델타 체인지. 알겠죠?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 요거가 어떤 성격을 갖냐면 여기 동그라미 무슨 표시라고 했죠? 이건 저번 시간에 언급했어요. 무슨 표시라고 했죠? 표준이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표준 상태를 뜻하는 표준을 쓸 때 이렇게 동그라미를 쓴다고 했어요. 발음은 뭐라고 했죠? 발음은 노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발음은 노트라고 읽는데 의미는 표준. 알겠죠? 그러면 얘는 뭐냐면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는 그건데 조건이 표준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표준 상태에서 측정된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예요. 얘는 보통 상태에서 측정된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로 쓰면 스탠다드 스테이트 리액션 깁스 에너지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냥 표준 상태에서 측정된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 얘는 그냥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더하기 R은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뭐죠? 기체상수고요. T는 온도고요. 로그 한 다음에 이건 자연 로그 ln이에요. 이거 안에 들어가 있는 Q는 반응 지수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화학 평형을 학교에서 슬쩍 언급을 하실 것 같은데 그때 이 반응 지수라는 말이 나오고 그게 바로 요 Q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요 수식에서 한 번도 보지 않은 표현이 델타 GR이에요. 알겠죠? 발음을 잘하겠네요. GR? 이거 GR, 델타 GR. 알겠죠? 요건데 요 표현만 익숙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다시 읽어볼까요?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 시작.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 자, 얘는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 시작. 표준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 오케이. 자꾸 말을 해야 내게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Q는 뭐? 반응 지수. 이것까지 도달하는 과정도 있겠죠. 당연히 연력학적으로. 있겠죠? 근데 그것까지 하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우선 외웁시다. 알겠죠?
그러려냐고 받아들이고 나중에 학교에서도 언급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증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앞에서 이거 하면서 증명하는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냥 요거는 그냥 인정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짚을게요. 여기 짚을게요. 여기 짚는다. 짚는다. 다 쓰고 있어요? 네. 다 썼어요? 네.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좋아요. 오늘 새로 온 사람 또 다 적고 있어요? 다 적고 있어요? 잘했어요. 내 수업은 필기를 완벽하게 다 하셔야 돼요. 그렇죠?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강의가 끝나고 나면 나름의 하나의 책이 될 거예요. 알겠죠? 네, 다 해야 돼요. 공부를 억수로 잘하는 사람의 필기 노트는 어떻게 하냐면요. 사실은 공부의 필기는 사실은 이렇게 책과 같은 노트에 하는 건 조금 별로예요. 예, 별로예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의 필기는 낱장이에요. 낱장. 이렇게. 예. 예. 이렇게 낱장이에요. 공부 정말 잘하는 사람의 필기는. 근데 왜 노트하면 공부 잘하는 사람? 이게 뭐냐면, 그게 뭐 100% 확신할 수는 없는데, 진짜 탑 클래스의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필기를 해요. 그리고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은 필기를 자체를 안 하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왜 여기에다가 하는 게 좋냐면, 이렇게 하면 나의 정보가 이렇게 낱장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버드나 스탠퍼드 이런 데 가면 거기 정말 잘하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건 좀 크니까 왜 그 네임카드라고 해서 요거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 있죠. 요 정도에다가 필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다 한 다음에 여기다 구멍을 빵 뚫어 가지고 고리에 걸고 다니거든요.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그럼 그걸 언제 쓰냐면 한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게 다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일부만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필요할 때 내가 그동안 필기했던 걸 딱 보고 쫙 한 다음에 고리를 딱 열어가지고 필요한 것만 빼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빼서 필요한 그 상황에 맞게 조합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책으로 돼 있잖아요. 책으로 돼 있으면 그게 이렇게 포터블 하지가 않다는 거죠. 포터블 하거나 이렇게 좀 반응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진짜 그 머리 좋은 애들은 그래서 필기는 낱장이에요. 낱장에서 요거를 한 장 한 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시험을 치거나 할 때 필요한 것만 빼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해주는 게 이제 전자도구예요. 그래서 전자도구가 이제 또 하나의 장점은 그런 거를 쉽게 해주게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이패드를 찬양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패드는 공부 효율을 좀 떨어뜨리는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아이패드나 저런 패드가 아무리 좋아도 절대 뭐를 구현할 수 없죠. 필기감을 구현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건 온몸을 활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온몸을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계속 말을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 공부에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나의 어떤 상황을 각성시키는 아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손끝에서 온 사각사각의 느낌이에요. 필기구가 종이랑 마찬할 때 주는 있잖아요. 그게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각성 효과를 주거든요. 근데 패드는 그게 없죠. 그게 없어요. 그것만 된다면 사실은 패드가 내 입장에서 강추해요. 왜냐하면 패드는 그렇게 한 다음에 완벽한 편집이 가능하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여기 넣고 저기 넣고 이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최적합한 도구인데 이게 아직은 아무리 디지털이 발전해도 그 아날로그의 감각을 따라오기는 아직은 아니죠. 그것까지 구현되면 사실은 더 이상 이런 게 필요 없죠. 그래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서 필기를 낱장에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는 이건 당연히 나도 필기 어디에 하겠어요? 나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 가면 이렇게 낱장으로 된 나의 필기가 이만큼 있어요. 그게 다 주제별로 다 정리되어 있어요. 나는 다 정리되어 있고 그럼 필요할 때 요즘은 뭐 어디에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수업할 때 필요할 수 있겠죠. 그럴 때 거기서 빼가지고 이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또 언제 필요하겠어요?
대학에 가서 리포트를 쓰거나 아니면 대학원 가서 연구과정 할 때 그때도 필요할 수 있겠죠. 그게 지금부터 공부한 게 쌓일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필기하는 법이 있구나를 알아두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필기를 안 하는 사람은 절대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망해요. 알겠죠? 공부를 잘하는 모든 사람은 무조건 필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필기를 소중하게 남기시기 바랍니다. 자, anyway.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웠죠? 이 지우기 전에 다 썼는지 한번 확인했어요. 자, 여기 지운다잉? 지운다. 8.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4.2의 electric work.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었냐면 자 DG PT 레바시블이 DWE고 이게 만약 뭐면 electric 이라면 그게 어디까지 마이너스 U의 FE D 입실론이고 그 다음 델타 GR이라고 해서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가 있는데 그 녀석의 정의가 깁스 에너지를 반응 진행 정도에 대한 접선의 기준, 그러니까 반응 진행 정도에 대한 깁스 에너지의 변화이죠. 그런데 압력하고 온도가 일정할 때 그리고 이 리액션 깁스 에너지 체인지에는 또 어떤 수리적 특징이 있다고 했냐면 요렇게 표준 상태 깁스 에너지 체인지 값과 RT, LNQ 이런 관계가 있다. 여기까지 있어요. 기억나죠?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수식을 이렇게 접근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드디어 최종적인 결론 4. 도출. 자,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이 로부터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여기 지울게요. 여기 자, 그럼 여기 있는 반응 진행 정도 얘를 이쪽으로 나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 DG D 입실론 PT가 마이너스 UFE가 되고 이게 결국 정의상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델타 GR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기화학적인 일의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는 마이너스 UFE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만약 표준 조건이라면 여기다가 어떤 표현만 해주면 되겠어요? 바로 노트만 넣어주면 되죠. 알겠죠? 자, U가 뭐였어요? U. 전자의 개수였죠. 자, 화학 반응식에 있는 개수는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그게 조건에 따라 변할 리가 없잖아요. 화학 반응식상에 있는 개수가. 그죠? 그 다음에 F는 패러데이 상수니까 상수도 안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럼 표준 조건이라고 하면 이 전위가 표준 조건이다. 그리고 그때 반응 깁스 에너지 변화가 표준 조건이다 라는 의미가 될 테니까 얘가 이렇게 정의되면 표준 조건에서는 이렇게 표기가 될 거다 이런 말이죠. 되십니까? 됐죠? 자, 그럼 이때 요 둘을 연결하는 수식이 뭐예요? 요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요 두 개를 뿅 넣어보자 이런 말이죠. 마이너스 UFE는 마이너스 UFE 노트 플러스 RT 로그 Q.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그럼 양변을 나눠요. 나누면 E는
E 노트 빼기 RT UF 로그 Q. 됐습니까? 됐어요? 이거 알겠죠? 이거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U하고 F를 반대쪽으로 나눠요. 그럼 요거 약분되고 나누어서 이쪽으로 들어오겠죠. 됐죠? 됐죠? 이 식이 뭐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네른스트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전기화학에서 가장 중요한 수식 중에 하나 네른스트 방정식이 바로 이렇게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마 이번 학기 동안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씨름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유도 과정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지만 유도 과정이 조금 버겁다라고 하면 그냥 이 수식 자체를 달달달 외워도 풀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수식을 잊지 않도록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이 네른스트 방정식을 약간 실용적으로 사용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R이 뭐죠? R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체상수 했잖아요. 기체상수 값이 얼마죠? 8점 네, 기체상수 값이 8.314. 단위는? 뉴턴 아니 단위는? 8.314 단위는? 1 ATM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8.314 단위가 뭐예요? 헥토파스칼. 어 파스칼. 진짜. 네. 자, 기체상수 단위가 뭐예요? 여러분들 뉴턴 미터. 훈련이 너무 안 돼 있어요. 8.314 줄, 켈빈 역수, 모레 역수. 알겠죠? 저게 그 기체상수의 값입니다. 알겠죠? 네. 그거 하나 오케이? 영재야 뭐라고요? 네. 기체상수 값이 뭐라고? 8.314. 단위. 켈빈. 그렇지. 꼭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기체상수 0.082가 있죠. 이때는 단위가 뭐예요? ATM, 리터, 모레 역수, 켈빈 역수. 알겠죠? 그래, 나온 김에 여러분들 얼마나 훈련되어 있나 볼까요? ATM의 정의는? ATM의 정의는? 101325 뉴튼 퍼 미터 제곱. 이게 원 ATM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2학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훈련돼 있어야 되는 건데 안 돼 있네요. 그 다음 리터의 정의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 3승. 이게 1리터의 정의죠. 그 다음 몰의 역수, 켈빈의 역수는 몰, 켈빈 모두 다 MKS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그대로 쓴 거고요. 그럼 여기에 있는 0.082, 101325, 10의 마이너스 3승. 이 세 개 곱하면 뭐가 나와요? 그게 8.31이에요. 그래서 계산기 상에다가 0.082057 한 다음에 101325 3승 하면 진짜 이 값이 나와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단위가 뭐가 남냐면 요 단위하고 요 단위가 남죠. 자, 두 개 곱하면 뭐가 돼요? 두 개 곱하면은 뉴튼 퍼 미터 제곱에 미터 3승이니까 뉴튼 곱하기 미터가 되잖아요. 뉴튼 미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그걸 줄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 단위 두 개 곱해서 줄.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몰의 역수, 켈빈의 역수. 그래서 기체상수를 단위를 이렇게 쓸 때, 이렇게 쓸 때 다 값을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죠? 완전 생기초입니다. 생기초. 그 다음 곱하기
T가 뭐죠? T가 뭐였어요? 온도죠. 보통의 우리 조건의 온도가 얼마예요? 보통의 온도 25도죠. 그래서 여기서 25는 우리의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식의 연력학적인 온도는 단위가 뭐가 돼야 돼요? 켈빈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뭘 더해요? 273.15를 더해서 단위를 뭐로 바꿔? 켈빈으로 바꿔요. 알겠죠? 바꿔요. 그 다음에 U는 뭐예요? U는 화학양론 개수죠. 개수죠. 그 다음 곱하기 F가 뭐죠? 패러데이 상수죠. 패러데이 상수 값이 얼마예요? 패러데이 상수 값이 얼마예요? 9682 96 아니다. 9 아니야. 425로 끝났지 않나? 96425. 자, 패러데이 상수 값이 96485죠. 단위는? 몰 아니 모의 역수. 단위는? 그러니까 퍼가 몰이고 위에 전하량이니까 Q. 컬럼 퍼. 쿨롱 퍼 몰이죠. 쿨롱 퍼 몰이죠. 알겠죠? 그 다음 뒤에 얘는 보시다시피 그 Q가 뭐였어요? 반응 지수였죠. 반응 지수의 LN은 그냥 자연 로그잖아요. 근데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이 로그가 이 LN이 더 편하지만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10의 로그가 좀 더 편할 수 있죠. 그래서 얘를 10의 로그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곱하기 10의 로그 E 곱하기 10의 로그 Q 이렇게 바꿉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LN은 밑이 2인 로그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아파가지고 발음이 잘 안 되는데 요 LN은 밑이 2잖아요. 2 그죠? 2 죽겠네. 그래서 그거를 10의 로그로 바꾸면 밑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요 정도 수학은 알죠? 알죠? 그래. 자, 그래서 이때 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열심히 계산을 하면 자, 값이 뭐가 나오느냐? 여기 숫자가 뭐가 있다? 8.31 그 다음에 298.15 그 다음에 96485 그 다음에 로그 10의 2 이걸 계산하면 그 유명한 표현 0.05916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네 개의 숫자를 곱하면 0.05916이 나와요. 알겠죠? 이때 단위는? 이때 단위는? 자, 단위 뭐예요? 그 물리건 화학이건 자연과학을 잘하려면 항상 단위를 봐야 돼요. 단위. 줄 콜롬 모래 이승. 모래 마이너스 이승. 자, 어떻게 될 거냐면 뭐 나가리 되는 걸 보죠. 켈빈 나가리 되고 몰 나가리 되죠. 누구만 남냐면 줄포 쿨롱만 남는 거죠. 맞습니까? 줄포 쿨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줄포 쿨롱을 다른 말로 V. 볼트라고 하죠. 그래서 줄 나누기 쿨롱만 남잖아요. 그걸 볼트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원 줄의 정의가 뭐예요? QV. 원 줄의 정의가 1Q 1 바로 1 쿨롱의 전하량을 1볼트 가속한 걸 원 줄이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쿨롱 볼트가 줄이에요. 그러면 줄을 쿨롱으로 나눈 게 볼트가 되겠죠. 그래서 줄 퍼 쿨롱을 볼트.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 아까 내가 뭘 외우라고 했었냐면 네른스트 방식을 외우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 외워야 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꼴은 요거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라고? 뭐라고? 그래서 이 수식을 꼭 외워 놓으셔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수식을 가지고 이제 실제 문제풀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싹 다 말씀을 드릴 예정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때
아이 죽겠네. 자, Q가 반응 지수죠. 네. 반응 지수는 단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로그를 취해도 단위가 없는 거죠. 네. 얘는 단위가 없어요. 볼트죠. 아니 볼트. 볼트 여기 있죠. 볼트. 자, 얘가 뭐죠? 개수요. 자, 얘가 뭐냐면 그 매우 그 이제 이걸 잘못 가리키는 교수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이게 전자의 몰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아니죠. 뭐냐면 전자의 화학 양론 계수인 거예요. 명심해야 돼요. 자, 여러분, 전자의 화학 양론 계수, 뭐 전자가 됐건 뭐가 됐건 화학 양론 계수는 단위가 있어요, 단위 없어요? 무단위죠. 뭐 예를 들어서 뭐 EH2, O2, EH2 이런 건 중학교 책에도 나오는 반응이잖아요. 네. 이때 이 숫자에 단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얘도 단위 있어요, 단위 없어요? 없어요. 단위가 없으니까 몰수예요, 몰수 아니에요? 몰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알겠죠? 몰수는 단위가 있는 물리량이에요, 단위가 없는 물리량이에요? 몰수는 단위가 있죠. 만약에 몰수라고 하면 단위 되게 꼬여요. 왜냐면 볼트인데 몰이잖아요. 볼트 퍼 몰. 그런 단위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하면 얘 단위가 뭐예요? 이거 단위 뭐예요? 볼트. 볼트잖아요. 얘 전압이니까. 네. 얘 단위 뭐예요? 볼트잖아요. 그럼 볼트고 볼트면 단위가 볼트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단위가 있다 없다? 단위가 없어요. 없으려면 몰수려면 안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 네른스트 방식을 꼭꼭 기억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몇 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분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열, 열하나, 열둘.